이란이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폐기했는가? 이미 전쟁이 사실상 확전이 됐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핵폭탄급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핵을 쓴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나타냐후 총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는요,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작년 10월 7일인가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 거의 다 됐어요. 사실 하마스가 그걸 막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왜? 사우디는 순니 국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상징성이 1등이거든요. 메카와 메디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순니 국가가 어려울 때 사우디가 다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줘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UAE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란은 얼마나 울겠어요? 짜증나는 거죠. 이란은. 안 그래도 지금 고립되어 있는데 순니 국가 전체가 이스라엘과 편먹고 미국과 편먹어버리면 외로운 섬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 전쟁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서일광 박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도 이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오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어떤 비전만 세워주면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 시켜줄게. 사우디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우디 오케이 했거든요. 나타냐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것만 되면 사실 중동 지역이 전체가 지금 바뀔 수도 있는데 나타냐후는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총리로 기록될 수 있는데 왜 전쟁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연정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타냐후는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 이란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본토 공격하지 않았던 전략이 바로 전략적 인내 전략이에요. 한 2020년부터 트럼프가 이란을 막 압박을 하니까 이란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 입장을 정해야 되거든요. 덤빌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참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더 강해지면 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대결해봐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불리하다. 참을 수밖에 없어. 참아. 이게 전략적 인내였어요. 근데 전략적 인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 전략이 폐기가 됐어요. 이제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우리 혁명수비대 장성이나 장교를 죽이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보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뀐 전략이에요. 완전 티포텟 전략으로 가는 거죠. 누구 죽이면 우리는 반드시 공격한다. 이게 바뀐 전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딜레마냐? 자,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란 쪽에서 인식할 때는 아니야 그거 너 선을 넘었어. 네가 사용할 때는 수위 조절한 거지만 우리한테는 선을 넘었어. 그럼 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자지구 전쟁 안 끊어. 헤즈볼라 하고 있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란하고 이렇게 하는데 헤즈볼라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전면전 시작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말 심각해지죠. 헤즈볼라는 하마스 차원이 아니에요. 헤즈볼라는요 무기 체계가 하마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정확도가 높은 로켓이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략시설을 그대로 때릴 수 있어요. 원전, 전력공사, 아모니아 공장, 주요 전략시설을 다 때리면 블랙아웃 될 수도 있어요. 전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항. 그래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이 사실상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전쟁이죠. 그럼 전략적 인내를 폐기한 이유가 이제 약간 유리하다는 느낌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20년부터 2024년, 4년이죠.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폐기했는가?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의 정보부 판단으로는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때려서 혁명수비대 장성을 암살해도 이란이 우리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를 한다고 판단이 안 했어요. 정보부 판단 실패예요. 정보 판단 실패입니다, 이게. 근데 이란은 딱 뒤집어서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는 때가 왔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시점.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쉽사리 중동 지역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갈 전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 섰겠죠. 계산기 두드립니다. 이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계속 전략적 인내했어요. 이스라엘 때리면 말은 하죠. 비난을 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본토를 완전히 때리면서 사실상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판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란이 했던 게 바로 저항의 축. 저항의 축이 뭡니까? 저항의 축이 다 이거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 주위에 시아파들로 이렇게 저항의 축을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가자 지구의 하마스, 플러스 이슬람 지하드라는 또 작은 단체가 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저항의 축이에요. 액시스 오브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저항의 축으로 불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쪼개겠다. 이게 이란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전략적 인내를 유지했었죠. 전략적 인내라면 또 다른 말은 내가 직접 나서 링에 올라가지 않겠다. 누구를 이용했어요? 대리 조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니네 대리 조직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번에 링에 직접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죠. 판이 바뀐 거죠. 훨씬 긴장 수위가 높아졌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 수위 또한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재차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요격이 실패해서요, 한 2개 떨어져서 한 200명이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면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쓰고 싶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를 공격해봤자 이란에 피해를 많이 주지만 이란도 계속해서 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좀 과격한가요? 아니, 핵이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으면 핵의 유혹에 빠집니다. 왜? 간단하거든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 테헤란에만 던져.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어이 동생 잠깐 빠져봐. 이스라엘 잠깐 빠져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야, 핵 끊어지도 마. 우리가 처리해 줄 테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이 핵을 쓰는 거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청소 다, 설거지 다 미국이 다 해야 돼요. 뒷감당을. 왜? 이스라엘은 핵이 공식적으로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요. NCND, No Confirmation, No Denial 정책이거든요. 그 NPT도 가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랍 국가들이 다 이제 비판을 하죠. 왜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왜 이중잣대냐? 왜 북한만? 왜 이란만? 왜 우리만 자꾸 맨날 난리냐? 이스라엘도 뭐 핵을 없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핵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각해지죠. 미국도 외교적으로 힘들어지죠. 이스라엘도 거의 뭐 아무 말도 안 하다 갑자기 핵을 써버리면 이제 핵 있는 것도 다 인정됐고 핵무기를 썼다면 이거는 뭐 사실 그 파급 효과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은 특히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미국과 함께해요. 그리고 이란이 또 다른 문제는 핵 문제가 있잖아요. 핵 무기 개발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란은 지금 현재 핵 문턱 국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어요.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간을 보는 거죠.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저 뒤에 가서 쫙 원심 불리게 막 돌려가지고 몇 개월 내에 만들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거 자기가 혼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야, 이란 문제는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죽고 니네도 같이 죽을 거야. 나중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다 죽어. 다 공멸이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 끌어들이고 유럽 끌어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경제 제재하고 핵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고, 자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 해주면 땡큐죠.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은 게 가장 좋은 옵션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바본가요? 알고 있어요. 나타냐후의 그 꼼수를. 그래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을 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성공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 전쟁을 좀 끌고 가면서 조금 확전을 벌이면서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란,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것이 나타냐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자 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마스를 도와준 게 이란이었고, 전쟁이 나자마자 이란은 헤즈볼라나 예멘에 있는 후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풀 벗기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고, 한꺼풀 더 벗기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그걸 사실 전문가들 제일 우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확전되면 아랍 국가들은 참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확전 옵션 중에 하나는 헤즈볼라하고 전면전이 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란이 들어올 것이다. 이란이 들어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전쟁이 사실상 확전이 됐고 이란이 지금 역사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드론 몇 대 쏘고 이런 건 있었죠. 근데 350기 이상의 대규모로 공격을 한 거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 전선으로 확대까지 이스라엘의 여론과 민심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분명히 가자지구 전쟁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단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가 그걸 노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란을 싫어하기도 해요. 저항의 축을 만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계속 헤즈볼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 전쟁 나서 후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부로 탄도미사일 드론 쐈잖아요. 그거 다 요격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계속 시리아로 넘어가서 시리아에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대리 조직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타냐후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나타냐후 총리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상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현재로서는 아주 낮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죠. 일단 가자지구 전쟁은 끝나긴 끝날 텐데 최소 여름까지 갈 것 같고 이란과의 전쟁 결과도 중요하죠. 이미 벌써 가자지구 지금 전쟁에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역시 뭐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지지도는 바닥이 될 것이고 사실상 또 사태 압박을 받겠죠. 지금 네타냐후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정치적 생존? 어쨌든지 나는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는 다시 살아남을 거야. 실제로 그랬고요. 사실 2년 전에 총선에서 나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될 것이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연정이 무너지고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정치적 승리가 끝난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화려한 컴백을 하더니 지금 계속 이어가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총리를 꿈꾼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총리를 하고 싶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